돈도 없는 노인네가 바라는 건 더럽게 많네. 아직도 며느리의 그 말이 옥부는 잊혀지지 않았다. 김옥부는 신림동 아파트 25평 거실 창가에 서서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62년을 살아오면서 그녀는 수많은 비를 보았지만 오늘따라 하늘이 유독 무겁게 느껴졌다. 내일이면 환갑인데 중얼거리며 한숨을 내쉬는 그녀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다. 평생 간병인으로 일하며 남의 집 어르신들을 돌봐온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남편 이철호는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아내의 한숨소리를 듣고 있었다. 환갑을 하루 앞둔 전직 택시기사의 손은 핸들을 잡느라 굳어진 굳은 살로 가득했다. 40년간 서울 시내를 누비며 가족을 부양한 훈장이었다. 성민한테 전화했어? 철호가 물었다.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점심에 잠깐 올 거래요. 소영이랑 서연이도 함께. 철호의 입가가 씁쓸하게 일그러졌다. 아들 이성민은 회계사로 아내 한소영, 딸 이서연과 함께 강남구 논현동 40평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그 아파트 전세금 8억 원은 철호가 평생 모은 돈과 옥분의 퇴직금을 합쳐 마련해 준 것이었다. 옥분은 어제 전화 통화를 떠올렸다. 어머니 환갑이니까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는 해야지 않겠니?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며느리 소영의 목소리에서 짜증이 묻어났다. 어머니, 요즘 누가 환갑잔치 해요? 너무 촌스럽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안 될까요? 옥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의 환갑보다 세상 체면이 더 중요하다는 말로 들렸다. 그 순간 가슴을 스치고 지나간 감정은 서운함을 넘어선 분노였다. 그러나 옥부는 항상 그랬듯이 감정을 억눌렀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참아야 한다는 평생의 신조였다. 그래도 너희 어머니 환갑인데 그것도 60인데. 그녀가 더 말하려는데 전화 너머로 성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우리가 점심에 잠깐 들릴게요. 소영이도 그게 좋다고 하네요. 결국 그렇게 합의했다. 점심에 잠깐. 며느리가 허락한 시간은 고작 그뿐이었다. 옥부는 주방으로 가서 환갑상에 올릴 음식 목록을 적었다. 갈비찜, 잡채, 전복 미역국, 나물. 손이 떨리고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오랜 시간 소리 없이 삼켜온 서러움이 올라왔다. 제발 내일만큼은. 그녀는 아들 내외가 명절에도 친정을 먼저 가고 시댁은 늘 후순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했다. 빈손으로 오는 것도, 얼굴에 짜증을 가득 담고 오는 것도. 어머니, 저희 바빠서 오래 못 있어요. 이런 말을 달고 사는 며느리를 보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저 아들과 손녀 얼굴 보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다. 철호는 며느리가 오면 더 말이 없어졌다. 아들이 오면 손녀랑만 놀고 며느리가 하는 말에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한 번은 철호가 물었다. 저 애는 왜 항상 저렇게 표정이 안 좋아? 옥부는 둘러댔다. 그냥 성격이 그런가 봐요.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다. 며느리는 그들을 불편해한다는 것을, 불편함을 넘어 경멸하고 있다는 것을. 5년 전 성민이 결혼할 때 신혼집 전세금을 대준 일이 떠올랐다. 철호가 택시를 팔아서 마련한 돈과 옥분의 퇴직금을 합친 8억 원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성민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명의로 해줄까? 철호가 물었을 때 성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희 명의로 하세요. 세금도 그게 유리하고요. 그때는 그게 당연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소영의 태도가 달라졌다. 시부모님, 전세금 빌린 거 언제 갚아드릴까요? 이자라도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처음에는 예의상하는 말로 들렸지만 점점 그 말 속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음을 느꼈다. 빨리 독립하고 싶다는 뜻이었다. 철호는 그때마다 천천히 하자, 우리도 급하지 않다고 얼버무렸다. 사실 그에게는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있었다. 만약 돈까지 다 갚으라고 하면 아들 내외가 더욱 멀어질 것 같은 예감 때문이었다. 그날 밤 옥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신의 환갑을 앞두고 왜 이렇게 가슴이 무거운지 자문했다. 손녀 서연이의 웃는 얼굴을 떠올렸다. 8살 배기 손녀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눈을 반짝이며 달려왔다. 할머니, 그 목소리가 그리웠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더 거세졌다. 옥부는 침대에 누워 잠 못 이루는 남편의 거친 숨소리를 들었다. 철호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똑같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두려움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옥분의 손길은 분주했다. 환갑을 맞은 자신을 위해 정성껏 전복 미역국을 끓이고 갈비찜과 잡채를 준비했다. 오늘만큼은 행복했으면 좋겠네. 그녀는 정성스럽게 차린 상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철호는 평소보다 단정한 차림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깨끗이 다림질된 흰 셔츠와 아들이 몇 년 전 사준 바지를 입었다. 당신 옷 잘 어울려요. 옥분이 말했지만 철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몇 시에 온다고? 철호가 물었다. 12시쯤이래요. 시계는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옥부는 자신의 환갑상을 완벽하게 차리기 위해 아침부터 부엌에 있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시큰거렸지만 오늘만큼은 웃으며 버텨내기로 했다. 11시 30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옥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벌써 왔나? 앞치마에 젖은 손을 닦으며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손녀 서연이가 두 팔을 벌리고 서 있었다. 할머니, 옥부는 손녀를 끌어안았다. 우리 서연이 와줬구나. 아들 성민과 며느리 소영이 뒤에 서 있었다. 성민은 미소를 지었지만 소영의 얼굴에는 짜증이 역력했다. 어서 와라. 오늘 고생 많았다. 옥분이 말했다. 철호는 일어나 손녀를 향해 두 팔을 벌렸다. 할아버지, 할머니 환갑 축하드려요. 서연이 소리쳤다. 철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유, 우리 손녀 말도 예쁘게 하지. 그래, 고맙다. 성민이 다가와 어머니를 안으며 등을 토닥였다. 어머니, 환갑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소영은 건성으로 축하드려요. 어머님하며 고개만 까딱하고 소파에 앉았다. 옥부는 거실에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다. 어머니, 저희 2시까지만 있을 수 있어요. 3시에 약속이 있어서요. 소영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옥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미소를 유지했다. 그래, 알았다. 얼른 먹자. 식사가 시작되었다. 철호는 손녀에게 음식을 골라주며 간간히 웃음을 지었다. 성민은 어머니의 건배 제의에 따라 잔을 들었다. 어머니, 환갑 축하드리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옥부는 따뜻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소영은 식사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소영아, 이거 한번 먹어봐. 특별히 내 입맛에 맞게 간을 했어. 옥분이 음식을 권했지만 소영은 건성으로 젓가락을 움직였을 뿐이다.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이따가 약속도 있고.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다. 철호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는 침묵을 지켰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소영의 휴대폰이 울렸다. 나 지금 시댁이야. 곧 나갈 거야. 그녀가 통화하며 자리를 피했다. 옥부는 설거지를 하러 주방으로 갔다.
그때 소영이 현관 쪽으로 가는 것이 보였다. 옥부는 며느리에게 과일을 더 싸줄까 물어보려고 뒤따라 나왔다. 난 정말 못 참겠어. 어떻게 이런 데서 2시간이나 버텨? 엘리베이터 앞에서 소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옥부는 발걸음을 멈췄다. 응, 환갑잔치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온 거야. 요즘 누가 이런 거 해? 진짜 촌스러워 죽겠어. 소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당뇨 진단받았다고 난리더라. 솔직히 말하면 더 신경 써야 하는 거잖아. 진짜 부담이야. 돈도 없는 노인네가 바라는 건 더럽게 많아. 언제까지 우리가 뒷바라지해야 하는지. 집도 해준 것도 아니고 전세금 빌려준 건데 생색은 더럽게 내셔. 이것도 빨리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짜증나. 그 순간 옥분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했다. 귀를 의심했다. 방금 며느리가 한 말이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소영은 여전히 통화 중이었다. 그래, 빨리 정리되면 우리도 편하지. 그때까지는 참아야겠지만 정말 답답해. 옥분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숨이 막히는 듯했다. 소영아.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소영은 놀라 돌아보았다. 어머니.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방금 뭐라고 했니?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영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었다. 친구랑 통화하는데 왜 엿들으세요? 오히려 당당한 말투였다. 너 나보고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다고 했니? 옥분의 온몸이 떨렸다. 소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들으셨으면 어쩔 건데요?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그 말에 옥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62년 살아오면서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내가 어떻게 말을 잇지 못했다. 소영은 휴대폰을 가방에 넣으며 냉랭하게 말했다.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니. 저도 제 인생이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끼리 시간 보내고 싶어 해요. 옥부는 충격으로 제대로 서 있기가 힘들었다. 벽에 기댔다. 그때 철호가 나타났다. 뭐하고 있어? 옥부는 입을 열 수 없었다.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는데. 철호는 아내의 표정을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무슨 일이야? 그가 다시 물었다. 옥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소영이가 한 말 들어보세요.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철호는 의문스러운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현관문을 열고 성민이 나왔다. 뭐 하세요, 다들?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 아내가 우리 보고 뭐라 했는지 알아? 옥분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렸다. 성민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철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소영아, 내가 뭐라고 했길래 내 어머니가 이러니? 소영은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다. 별말 안 했어요.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다. 옥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오해라고? 내가 방금 내 입으로 하는 말을 똑똑히 들었어. 우리 보고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다고. 언제까지 뒷바라지해야 하느냐고. 철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65년 평생 그의 얼굴에서 그런 표정은 본 적이 없었다. 성민이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보았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지? 소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턱을 치켜들었다. 그래서요? 사실이잖아요. 어머니가 당뇨까지 생기셨는데 저희가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그 말에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다. 철호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이 몰상식한 것이. 그가 한 걸음 다가서려 하자 성민이 앞을 가로막았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소영이가 실수한 거예요. 하지만 소영은 물러서지 않았다. 실수 아니에요.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시부모님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지는 건 못 참아요. 성민이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를 말렸다. 여보, 제발. 옥부는 그 순간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62년 동안 참아온 인내의 끈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며느리에게 다가갔다. 내가 감히. 그리고 갑자기 손이 올라갔다. 짝! 옥분의 손이 소영의 뺨을 때렸다. 순간 주변이 정적에 휩싸였다. 소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뺨을 붙잡았다. 미쳤어? 손찌검까지 하시겠다고? 성민이 아내 앞을 가로막았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 순간 철호가 앞으로 나섰다. 야, 이 후라이 자식아. 철호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가 성민의 뺨을 후려쳤다. 내 마누라가 내 부모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데 넌 지금 엄마를 탓해? 철호의 목소리가 복도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평생 말이 없던 그의 모습이 아니었다. 성민은 맞은 뺨을 어루만지며 충격에 빠졌다. 아버지. 옥부는 철호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한평생 자식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사람이었다. 소영이 집으로 들어가 가방을 챙겼다. 이런 집에 돈은 못 있겠어. 가자, 여보. 성민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부모님과 아내를 번갈아 보았다. 아버지, 어머니, 소영이가 실수한 거예요. 제가 잘 타일러서. 철호가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끊었다. 너희 둘 다 당장 나가.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네. 성민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못 들었어?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철호의 손가락이 현관을 가리켰다. 아버지, 진정하시고. 옥분도 앞으로 나섰다. 성민아, 너희 가는 게 좋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어머니, 내 아내가 한 말 이해할 수 없구나. 우리가 언제 너희에게 짐이 되려고 했니?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영은 이미 신발을 신고 있었다. 여보, 빨리 나와. 이런 집에 단 1초도 더 있기 싫어. 성민은 망설이다가 아내를 따라 현관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그가 돌아보았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나중에 다시. 철호가 큰 소리로 외쳤다. 필요 없다.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그 말에 성민의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철호는 돌아서 버렸다. 옥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다. 내 아내가 시부모한테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다고 언제까지 뒷바라지해야 하느냐고 비아냥거리는데 넌 할 말이 고작 그거냐?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다. 성민은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소영이 성민의 팔을 잡았다. 빨리 가요. 여기 있어봤자 좋을 거 없어요. 결국 성민은 거실 한쪽에서 울고 있던 서연이를 안고 아내를 따라 나갔다. 할머니, 할아버지. 현관문이 부서질 듯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옥부는 그제서야 손녀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철호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옥부는 천천히 일어나 남편에게 다가갔다. 당신. 철호가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65년 평생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다. 여보, 내가 이 꼴 보려고 65년을 아등바등 살았나?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옥부는 남편을 꼭 안았다. 아니에요, 당신. 우리가 뭐가 잘못됐나요? 두 노인은 서로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도 그들의 슬픔에 공감하는 듯했다. 이제 어쩌지? 옥분이 물었다. 철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옥분아, 난 결심했어.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뭐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을 살자. 철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단호함이 묻어났다. 옥부는 남편의 변화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 인내 끝에 그들의 가슴 속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싹트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그것은 슬픔이면서도 이상하게 홀가분한 느낌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다. 당신 진짜 괜찮아요?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철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다. 오늘부로 우리한테 아들은 없어. 신림동 아파트는 정적에 휩싸였다. 아들 내외가 떠난 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옥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그녀에게 오늘의 일은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다. 당신 물 좀 마셔요. 철호가 물 한 잔을 내밀었다. 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받았다. 이게 꿈이면 좋겠네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철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먹구름으로 가득했다. 평생 묵묵히 일만 했던 그의 눈에는 깊은 상처가 서려 있었다.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요. 다 내 탓이지. 옥분이 흐느꼈다. 철호가 아내 곁에 앉았다. 당신 탓이 아니야. 우리가 너무 참기만 했어. 그의 손이 아내의 손을 덮었다.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이었지만 그 온기만은 따뜻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옥분이 물었다. 철호의 눈빛이 갑자기 달라졌다. 옥분아, 내가 생각한 게 있어.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뭔데요? 우리 집 팔자. 단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 옥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당신 진심이에요? 철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 집이야. 내가 평생 일해서 산 집이고. 옥부는 남편의 눈빛에서 이전에 본 적 없는 결연함을 발견했다. 하지만 여기 우리 집인데. 집이 뭐가 중요해? 우리를 무시하고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사람들한테 뭘 남겨줘? 철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옥부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꼈다. 내일 당장 부동산에 연락할 거야. 철호가 말했다. 얼마에 내놓을 거예요? 옥분이 물었다. 시세보다 싸게 금매로. 철호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다. 옥부는 5년 전 일을 떠올렸다. 성민이 결혼할 때 신혼집 전세금을 대줬던 날이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성민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갚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때는 그게 당연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소영의 태도가 달라졌다. 빨리 독립하고 싶다는 신호를 계속 보냈다. 옥부는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 정말 팔 거예요? 철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지금 당장 부동산에 전화할 거야. 그는 예전에 거래했던 부동산 중개소 번호를 찾기 시작했다. 옥부는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철호가 빙그레 웃었다. 집을 팔면 적어도 18억은 나올 거야. 그 말에 옥분의 눈이 커졌다. 그렇게나요? 요즘 신림동 시세가 그래. 우리가 20년 전에 샀을 때보다 3배는 올랐어. 철호의 말에 옥분은 어리둥절했다. 그 돈으로 뭐 할 건데요? 옥분이 물었다. 철호의 눈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다. 내일 은행부터 가보자. 그리고 그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묻어났다. 남은 인생 우리 둘만 행복하게 살자. 그 말에 옥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말 괜찮을까요? 철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고 말고
이제 우리 인생이야. 옥분의 가슴속에 묘한 감정이 일었다. 서러움과 분노, 그리고 묘한 해방감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오늘 정말 꿈 같네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철호는 이미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여보세요? 신림부동산인가요? 옥부는 남편의 단호한 목소리를 들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온 것 같았다. 아픔과 함께 찾아온 예상치 못한 새로운 시작이었다. 네, 금매로 내놓으려고 합니다. 내일 오전에 방문하겠습니다. 철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옥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자신들을 위한 인생을 살 시간이었다.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희미하게 노을이 지고 있었다.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들을 잃은 슬픔과 새 인생을 찾은 설렘이 교차하는 묘한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철호는 일찍 일어나 양복을 꺼내 입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정장이라 어색했지만 오늘만큼은 단정하게 보이고 싶었다. 당신 어디 가요? 옥분이 물었다. 신림부동산에 가서 계약서 작성하려고. 철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옥부는 남편의 넥타이를 매만지며 떨리는 마음을 감추려 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요? 철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옥부나 걱정하지 마.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을 살 때가 됐어. 그의 눈빛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다.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같이 가요. 부부는 부동산으로 향했다. 아,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 신림부동산의 김 실장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제 전화드린 신림동 아파트요. 철호가 말했다. 네, 바로 준비해드리죠. 25평인데 시세가 18억 정도예요. 얼마에 내놓으실 건가요? 김 실장이 물었다. 철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16억에 금매로 내놓아요. 김 실장의 눈이 커졌다. 16억이요? 너무 싸게 내놓으시는 거 아닌가요? 철호는 고개를 저었다. 빨리 팔리는 게 중요해요. 옥분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것이 정말 옳은 결정일까? 아들과 손녀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하지만 어제의 상처가 떠오르자 마음을 다잡았다.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는데. 그 모욕적인 말을 떠올리자 가슴이 뜨거워졌다. 사진 찍고 바로 매물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이면 금방 연락 올 거예요. 김 실장의 말에 철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동산에서 나오는 길, 옥분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을 보니 성민이었다. 옥분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누구야? 철호가 물었다. 성민이에요. 철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받지 마.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핸드폰은 계속 울렸지만 옥부는 결국 전화를 받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호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이제 우리 뭐하고 살까?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설렘이 묻어났다. 옥부는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그게 무슨... 철호가 웃었다. 평생 일만 했는데 이제 우리도 즐겁게 살아봐야지. 그 말에 옥분의 마음에도 작은 희망이 움텄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철호의 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네, 이철호입니다. 철호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벌써요? 네네. 전화를 끊는 철호의 얼굴에 흥분이 서려 있었다. 벌써 보러 온다는 사람이 있대. 16억에 바로 계약하겠다는 사람이야. 옥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렇게 빨리요? 철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금매니까. 내일 김 실장이 손님을 데리고 온대.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다음 날 오전 계약이 성사되었다. 16억이라는 거금이 그들의 통장에 입금되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옥분이 물었다. 철호는 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다. 일단 정기예금으로 넣고 전세금부터 받아야지.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다. 성민이한테서 8억 받는 거 말이에요? 옥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철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우리 돈인데. 그 오후 철호는 성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민아, 나다. 아버지. 성민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전세금 8억 빌려준 것 이번 주 안에 갚아라. 철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아버지,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원래 우리 돈이잖아. 성민은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다. 아버지, 혹시 집을 파신 건가요? 그래, 팔았다. 성민은 충격을 받은 듯했다. 아버지, 어떻게? 어떻게가 아니라 언제 갚을 거냐고 묻는 거야. 철호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입금해라.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일주일 후 성민으로부터 8억 원이 입금되었다. 총 20여억 원의 목돈이 생긴 철호와 옥부는 은행에서 재무 상담을 받았다. 20억을 3% 정기예금에 넣으시면 연간 5,700만 원, 월 475만 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은행원의 말에 옥분의 눈이 커졌다. 여기에 부부연금 270만 원까지 하면 월 745만 원이네요. 철호가 중얼거렸다. 평생 택시를 몰며 한 달에 200만 원 벌기도 힘들었던 그에게 월 745만 원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우리도 이제 여유 있게 살 수 있겠네요. 옥분의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났다. 그럼 이제 우리도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 철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은행에서 나온 두 사람은 부동산으로 향했다. 전원주택을 알아보고 싶어요. 옥분이 말했다. 경기도 가평 쪽에 좋은 물건이 있어요. 5억 정도인데 펜션형 전원주택이에요. 중개인이 사진을 보여주었다. 아름다운 정원과 넓은 거실, 그리고 작은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까지 갖춘 집이었다. 철호와 옥분의 눈이 반짝였다. 가서 직접 보고 싶어요. 옥분이 말했다. 좋습니다. 내일 안내해 드릴게요. 다음 날 가평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정말 꿈 같아요. 옥분이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도 이제 좋은 곳에서 살 수 있게 됐네. 철호의 목소리에 만족감이 묻어났다. 가평의 전원주택은 사진보다 더 아름다웠다. 넓은 마당에는 여러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고 집 앞에는 작은 테라스까지 있었다. 여기서 카페를 하면 어떨까요? 옥분이 제안했다. 좋은 생각이야. 손님들 받아서 커피도 팔고. 철호도 동의했다. 계약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망설임 없이 결정했다. 가평으로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철호와 옥부는 작은 카페를 열어 운영하기 시작했다. 평일에는 한적했지만 주말에는 제법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다. 여기 커피 정말 맛있어요. 젊은 부부 손님이 칭찬했다. 옥부는 뿌듯한 마음으로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그런데 어느 토요일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할머니.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손녀 서연이가 달려오고 있었다. 뒤에는 성민과 소영이 조심스럽게 서 있었다. 서연아. 옥부는 반가움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감정으로 손녀를 끌어안았다.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 너무 예뻐요. 서연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철호는 손녀를 보자 표정이 누그러졌지만
성민과 소영을 보자 다시 굳어졌다. 아버지, 어머니. 성민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왜 왔니? 철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소영이 고개를 숙였다. 지금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철호는 돌아서려 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성민이 애원했다. 할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서연이 철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철호의 마음이 흔들렸다. 옥분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손녀가 보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당신, 옥분이 철호를 바라봤다. 철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서연이만 한 달에 한 번씩 데려와라. 너희는 데려다주고 데려가기만 하면 돼. 성민과 소영의 눈에 희망이 번졌다. 정말요? 집에 들어올 생각은 하지 마라. 여기 카페에서만 만날 거야. 철호의 조건이었다. 성민과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매월 한 번씩 서연이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왔다. 성민과 소영은 카페 입구에서 기다리며 서연이만 들여보내는 것이 규칙이었다. 할머니, 이 꽃 이름이 뭐예요? 서연이 정원의 꽃을 가리키며 물었다. 코스모스야. 예쁘지? 옥분이 손녀와 함께 정원을 거닐었다. 철호는 카페 테라스에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서 행복해 보여요. 서연이 철호에게 말했다. 그래, 할아버지도 행복해. 철호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월 745만 원의 수입으로 두 사람의 생활은 여유로워졌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무엇보다 누구에게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어서 좋았다. 당신, 우리 제주도 여행 가요. 옥분이 제안했다. 좋지. 평생 제주도 한 번 못 가봤는데. 철호가 웃으며 동의했다. 그들의 일상은 평범하지만 평화로웠다. 아침에는 정원을 가꾸고, 낮에는 카페를 운영하고, 저녁에는 산책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여보, 후회 안 해요? 어느 날 저녁 옥분이 물었다. 뭘 후회해? 성민이 일말이에요. 철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가끔은 아쉽지. 그래도 우리가 존중받으며 사는 게 더 중요해. 옥분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살아야죠. 1년이 지났다. 서연이는 매월 빠짐없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왔다. 그럴 때마다 성민과 소영은 카페 주차장에서 기다렸다. 할머니, 엄마가 많이 달라졌어요. 어느 날 서연이 말했다. 어떻게? 예전엔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 나오면 짜증냈는데 이제는 보고 싶다고 해요. 옥분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그날 서연이를 데리러 온 성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소영이가 직접 사과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옥분은 철호를 바라봤다. 철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카페로 들어와. 소영이 조심스럽게 카페로 들어왔다.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소영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한 말들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눈물까지 글썽였다. 이제 와서 그런다고 달라질 게 있어? 철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아버님, 제가 변했어요. 정말로 서연이 때문에라도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소영이 애원했다. 옥분의 마음도 흔들렸다. 당신, 옥분이 철호를 바라봤다. 철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앞으로는 진심으로 대하라. 거칠해 말고.
철호의 말에 소영이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약속드릴게요. 그날부터 성민과 소영도 카페에 들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예전처럼 가까워지지는 않았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며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어머니가 만든 커피 정말 맛있어요. 소영이 진심으로 말했다.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고마워. 내가 좋아하니까 기뻐. 옥분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관계는 예전과는 달랐다. 서로의 선을 지키며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관계였다. 아버지, 요즘 많이 젊어 보이세요. 성민이 말했다. 그래,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런가 봐. 철호가 웃으며 답했다. 실제로 가평으로 온 후 두 사람 모두 건강해 보였다. 월 745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과 여유로운 생활,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무시하지 않는 환경. 이 모든 것이 그들을 젊게 만들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 여기 너무 좋아요. 서연이 정원에서 뛰어다니며 소리쳤다. 우리 서연이가 좋아하니까 할머니도 기뻐. 옥분이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당신, 우리 잘한 것 같아요. 저녁에 옥분이 말했다. 그럼 이제 우리도 사람답게 사는 거야. 철호가 답했다. 2년이 흘렀다. 가평의 작은 카페는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다. 주말이면 서울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로 북적였다. 사장님, 여기 커피가 서울에서도 유명해요. 단골 손님이 말했다.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옥부는 뿌듯한 마음으로 대답했다. 철호는 카페 테라스에서 정원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67세가 된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감돌았다. 당신 행복해요? 옥분이 물었다. 응, 행복해. 처음으로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 인생은 언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한 순간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